우리에게 이순신은 당연한 영웅입니다. 교과서에 나오고 동상이 서 있고 매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때로는 그의 진짜 위대함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정작 태평양 건너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 강의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영국 포츠머스 해군 박물관 전시관 넬슨 제독의 나라에서조차 이순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 3인 중 한 명으로 소개합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 해상자위대 간부학교 세미나실 400년 전 적장이었던 그를 천재적 전략가라 평가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양의 넬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국 해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넬슨이 서양의 이순신이다. 이 놀라운 역전, 이 경이로운 평가.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록들이 숨어 있습니다. 1921년 영국 해군 중장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순신은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며 그 어떤 제독도 그만한 불리한 조건에서 이토록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대 미 해군 대학 교수 스티븐 터블은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하며 감탄했습니다. 13척으로 133척을 격파한 명량해전은 인류 해전사의 기적이다. 2000년대 들어 일본 해군사 연구자들조차 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이 아니라 이순신의 전략에 패배했다. 전 세계가 그를 기억합니다. 전 세계가 그를 연구합니다. 전 세계가 그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순신은 이미 인류 역사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가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왜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교과서에 실리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기록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미 해군사관학교. 전 세계 해군 장교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생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해전 사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진주만도 아니고 미드웨이도 아닙니다. 1597년 9월 16일 조선 명량 해협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전투입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을 격파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승리. 미 해군은 왜 400년 전 동아시아 바다의 이 전투를 지금도 가르칠까요? 미 해군 대학 교수 스티븐 스티번 텀블은 자신의 저서 SAMURAI 인베이전 2002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명량해전은 해전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이며 이순신의 전술적 천재성을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다. 이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미 해군의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재현 가능한 전술, 분석 가능한 전략, 배울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명량해전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순신은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지형을 이용했고 적의 심리를 간파했으며 부하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 해군 장교들이 배워야 할 모든 요소가 그 하루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 전략학 교수들은 명량해전을 비대칭 전력에서의 승리 모델로 분류합니다.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바로 이순신의 명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13척 vs 133척의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적은 자원, 불리한 조건, 압도적인 경쟁자. 그럼에도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순신처럼 지형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사람을 믿습니다. 미 해군이 400년 전 조선의 장수에게서 배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술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존 리처드슨 제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도 시절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진짜 리더는 불가능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리처드슨 제독은 훗날 미 해군 작전부장 시에노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 속에는 항상 명량의 교훈이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아나폴리스를 방문한 한 한국 해군 장교는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 해군 생도들이 전술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울돌목 지형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협, 빠른 조류, 적의 대규모 함대. 생도들은 이순신의 진영을 분석하고 현대 전술에 어떻게 적용할지 토론했습니다. 교관은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지형을 무기로 만들었다. 현대 해군도 마찬가지다.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날 수업을 참관한 한국 장교는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세계의 교과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이 이순신을 가르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위대함은 시간과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배움이 됩니다. 이순신은 이미 그 증명을 400년 전에 마쳤습니다. 미국 해군의 교실에서 이순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해군 박물관이 자리한 이 도시는 넬슨 제독의 성지입니다.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격파하고 전사한 영웅. 영국인들은 그를 영원한 제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전시관 한쪽에는 뜻밖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에드머럴 이 선-신, 코리어, 1545-1598. 넬슨의 나라에서 왜 조선의 장수가 소개될까요? 영국 해군 중장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 조지 엘러그젠더 벨러드는 1921년 저서 더 인플루언스 어브 더 시 안 더 펄리터컬 히스터리 어브 저펜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순신은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다. 그 어떤 제독도 이토록 불리한 조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발라드 중장의 이 평가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서양 해전사를 연구한 영국 해군의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이순신을 넬슨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넬슨은 영국이라는 해양 강국의 자원과 훈련된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정치적 음해, 자원 부족, 연이은 패배 속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발라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넬슨이 위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순신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영국 해군 역사학자들은 이순신의 리더십을 절망의 리더십인 DESPAII라 명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의지가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힘. 그것이 이순신이 넬슨과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조건을 핑계 삼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 환경이 열악하다, 지원이 없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모든 조건이 최악일 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 해군이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조건을 탓하지 않는 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힘. 그것이 진짜 리더의 자질입니다. 2012년 영국 BBC는 다큐멘터리 그레이트 밀러테리 블런더즈 시리즈에서 명량해전을 다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위대한 실수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교훈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진행자는 울돌목 해협을 직접 방문해 조류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시속 11노트 약 20km/h.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려운 급류였습니다. 진행자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물살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천재와 범인의 차이입니다. 2019년 영국 왕립해군 박물관로 이열 네이벌 뮤지엄 큐레이터 앤드류 램버트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넬슨은 영국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인류의 영웅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청중 속에는 영국 해군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국의 영웅을 사랑하되 더 위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함. 그것이 영국 해군이 세계 해양을 지배했던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넬슨의 나라 영국이 이순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 그것은 승리의 크기가 아니라 승리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 해군은 그 사실을 인정했고 우리는 그 인정에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순신. 하지만 가장 놀라운 평가는 오히려 적국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전 그와 싸웠던 바로 그 나라, 일본의 재평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 그들에게 이순신은 가장 격파하고 싶었지만 끝내 이기지 못한 적장이었습니다. 400년이 흐른 지금 일본은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놀랍게도 일본 해군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연구해야 할 천재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학교 교재 해전사 연구 2005년판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도요토미 수군의 물량을 무력화시켰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전략에 패배했다. 이 기록이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임진왜란을 조선 정벌의 미완성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순신의 존재는 가능한 한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 해군사 학자들 사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의 전술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 차이였다. 도쿄대 군사사 연구자 나카무라 히데타카 교수는 2008년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순신은 적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다. 일본 수군은 근접전에 강했으나 원거리 포격전에 취약했다. 이순신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일본 해군 연구자들은 이순신의 전술을 비대칭 해전의 교과서로 분류했습니다.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기는 방법. 그 핵심이 이순신의 모든 전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적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은 단순한 패배 인정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일본이 이순신을 연구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이순신이 일본 교재에 실린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위대함이 이념과 국경을 넘어섰다는 증거입니다. 2010년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명량해전 재현 시뮬레이션. 일본 해군 장교 후보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조선 수군과 외 수군을 맡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10번 반복했는데 조선 수군 역할을 맡은 팀이 8번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병력 비율을 15로 조정했는데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교관은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지형, 조류, 사기, 진영 배치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2015년 일본의 한 군사 전문 잡지 군사연구는 세계 3대 해전 명장 특집을 실었습니다. 넬슨, 도고 헤이아치로 그리고 이순신. 흥미로운 점은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고보다 이순신이 더 위대하다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고는 강한 나라의 강한 함대를 이끌었다. 이순신은 무너진 나라를 혼자 지켰다. 차원이 다르다. 적국의 국민들조차 인정하는 위대함. 그것이 진짜 역사적 평가입니다. 일본이 이순신을 교재에 싣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강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대함은 적조차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은 그 증명을 전쟁터에서 완성했습니다. 적국조차 인정한 이순신의 천재성. 하지만 그의 위치는 단순히 동아시아의 명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무대로 이동합니다. 세계 해전사 전체 속에서 이순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해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한 전설의 전투. 1805년 트라팔가 해전. 넬슨이 나폴레옹 함대를 무찌른 영국의 자부심. 그리고 1597년 명량해전. 이순신이 13척으로 133척을 격파한 기적의 승리. 서양 해전사 학자들은 이 세 전투를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왜일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해군사 교수 제프리 틸은 저서 시파워 A 가이드 포 더 20 마이너스 퍼스트 센처리 2013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명량해전은 살라미스, 트라팔가와 함께 역사를 바꾼 결정적 해전이다. 이순신 없이 조선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세 전투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압도적 열세 속에서의 승리. 살라미스에서 그리스 함대는 페르시아의 3분의 1 규모였습니다. 명량에서 조선 수군은 왜군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둘째, 지형을 이용한 전술.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 명량의 울돌목. 좁은 공간에서 적의 숫자를 무력화시킨 천재성. 셋째, 역사를 바꾼 결과. 살라미스 해전이 없었다면 그리스 문명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명량해전이 없었다면 조선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트라팔가가 없었다면 영국의 해양 패권은 끝났을 것입니다. 해전사 학자들은 이 세 전투를 문명을 구한 전투로 분류합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문명의 운명을 바꾼 순간들. 그 무게감이 같기에 이순신은 테미스토클레스, 넬슨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역사는 때로 단 하루로 결정됩니다. 단 한 사람의 결단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명량해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순신이 그날 도망쳤다면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세계 해전사는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2017년 미국 해군대학 U.S. 네이벌 워 칼리지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역사를 바꾼 결정적 해전 타프 10. 살라미스, 트라팔가, 미드웨이, 레판토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이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제임스 홈즈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량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다. 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적 승리였다. 이순신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혼자 떠받쳤다. 청중 속에는 각국 해군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들은 명량해전 분석 자료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한미 해군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순신이었다면 아마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남았다. 그것이 영웅과 범인의 차이다. 2020년 영국 BBC 히스터리 매거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칭기즈칸과 함께 이순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위는 42위. 하지만 해군 제독 중에서는 넬슨 38위 다음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원 부족, 정치적 배신, 연이은 패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한다. 전 세계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순신을 처음 알게 됐는데 왜 서양에서 더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넬슨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싸웠다. 순위가 낮다. 세계는 이미 이순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라미스의 테미스토클레스, 트라팔가의 넬슨, 명량의 이순신. 이 세 이름이 나란히 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역사를 구했습니다. 세계 해전사는 그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무게를 다시 느껴야 합니다. 세계 해전사 속 이순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해군 전략서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1세기 전술가들이 400년 전 장수에게서 무엇을 배우는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1세기 해군 전략. 최첨단 레이더, 미사일, 무인기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전략서에 여전히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400년 전 화포와 판옥선으로 싸웠던 조선의 제독. 왜 현대 해군은 지금도 이순신을 연구할까요? 미 해군 전략연구소 센터 포 네이벌 어넬러시즈 2011년 보고서 메러타임 거릴러 워페어 해양 게릴라전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현대 해양 비대칭전의 원형이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방법을 그는 이미 16세기에 제시했다. 현대 해군 전략의 핵심 화두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싸울 때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게릴라 전술, 기습, 지형 이용, 적의 약점 공략이 필요합니다. 이순신은 바로 그 전술의 선구자였습니다. 한산도에서 그는 하객진으로 적을 포위했습니다. 명량에서는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 적의 숫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량에서는 야간 기습으로 적 본진을 타격했습니다. 현대 해군 전략가들은 이 전술들을 분석하며 감탄합니다. 4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비대칭 전술 교과서, 특히 중동, 동남아시아의 소규모 해군들이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합니다.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 해군과 싸우려면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순신처럼 지형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때 정면 승부는 무모합니다. 대신 틈새 시장, 빠른 실행, 혁신적 전략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 전략가들은 지금도 그에게서 배웁니다. 2014년 NATO 해군 전략 컨퍼런스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소규모 해군의 생존 전략. 발표자 중 한 명이 명량해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3척 vs 133척. 이순신은 어떻게 이겼는가? 첫째, 지형 선택. 적이 싸우기 어려운 곳을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타이밍.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셋째, 사기. 부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각국 해군 장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대 해전에서도 지형이 중요한가? 미사일 시대에도 타이밍이 승패를 가르는가? 사기는 여전히 변수인가? 발표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그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해군은 새로운 전술 교범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에이서메트릭 네이벌 워페어 레선즈 프롬 히스터리 비대칭 해전 역사의 교훈. 이 교범의 첫 장에 등장하는 사례가 바로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싱가포르 해군은 이순신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해협 방어, 빠른 기동, 정밀 타격. 교범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작아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현대 해군이 이순신을 연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쟁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형, 타이밍, 사기, 전략.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그의 전술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현대 전략서에 살아있는 이순신의 전술. 하지만 세계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전술만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 혁신, 불굴의 의지. 다음 장면에서는 해외 학자들이 분석한 이순신의 인간적 위대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술과 전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은 왜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 따랐을까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왜 사람들은 그를 믿었을까요? 해외 리더십 학자들은 이순신을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리더십의 교과서로 연구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리더십 연구소 선임연구원 낸시 콘 교수는 2016년 논문 리더십 인 크라이서스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순신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다. 자원도, 지원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신념으로 승리를 만들어냈다. 코언 교수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가장 앞에서 싸웠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도 물러선다. 내가 죽으면 너희도 죽는다. 리더가 먼저 위험을 감수할 때 부하들은 따릅니다. 둘째, 혁신.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화포 전술을 극대화했습니다. 리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불굴의 의지. 정치적 음해로 파직되고 백의종군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해외 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순신은 완벽한 조건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 승리했다. 리더십은 순풍일 때가 아니라 역풍일 때 빛납니다. 이순신은 그 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위기, 조직 위기, 개인적 위기. 그때 필요한 것은 리더의 불굴의 의지입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리더. 그것이 조직과 사람을 살립니다. 2013년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연자는 존 맥스웰 잔 맥스웰,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위기 속 리더십 주제로 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처칠, 링컨, 그리고 이순신. 맥스웰은 이순신의 명량해전 일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3척의 배, 330척의 적.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리더의 언어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각오를 만드는 언어. 청중이었던 한생도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신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일본 도쿄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 중 리더십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이순신 사례를 3주 동안 집중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왜 일본 대학에서 조선의 장수를 배우는가? 교수는 답했습니다. 리더십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순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위기 리더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학생들은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고 전술을 분석하고 리더십을 토론했습니다. 과정이 끝난 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장수였지만 리더로서는 완벽했습니다. 적을 넘어 스승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해외 학자들이 이순신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완벽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솔선수범, 혁신, 불굴의 의지. 이 세 가지가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이순신은 그 본질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전술, 전략, 리더십. 이순신의 모든 면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세계는 왜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가? 그 이유를 마지막 7번째 장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넬슨,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역사 속 위대한 영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강대국의 영웅입니다. 막강한 자원, 훈련된 군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그를 기억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마이클 호워드 마이컬 하워드 경은 2003년 저서 워 인 유러피언 히스터리 개정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순신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다. 조건이 아니라 의지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 호워드 경의 이 말은 심오합니다. 역사는 대부분 가진 자의 승리로 쓰여집니다. 로마, 몽골, 영국, 미국. 막강한 자원과 힘으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원도 지원도 정치적 뒷받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정은 그를 의심하고 모함하고 파직시켰습니다. 부하들은 연이은 패배에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피난에 급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하지만 이순신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세계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도, 작은 조직의 리더도, 평범한 개인도 조건이 불리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순신이 그 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다, 지원이 없다, 조건이 열악하다. 하지만 이순신은 묻습니다. 정말 조건 때문인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명량해전 전날 밤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조건이 아니라 각오가 승패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세계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2016년 UN 본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인류에게 희망을 준 리더들.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이순신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시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드머럴 이 선마이너스 신 호프 인 DESPAIA 이순신 제독 절망 속의 희망. 부제는 이랬습니다. 13척의 배로 한 나라를 구한 사람. 전시회를 관람한 각국 외교관들은 감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대사는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보며 희망을 얻습니다. 13척이라도 있다면 싸울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한 외교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순신은 약소국의 영웅입니다. 강대국이 아니어도 위대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영국 BBC는 특집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리더즈 인 크라이서스 위기 속 리더들. 처칠, 루스벨트와 함께 이순신이 소개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을 격파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2021년 우리도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말합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방송이 나간 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순신을 처음 알았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한국은 이런 영웅을 가진 나라였구나. 세계는 이순신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의지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세계가 이순신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 조건이 아니라 의지로 승리한 사람. 이순신은 인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12척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 질문이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7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세계가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왜 그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강의실에서, 영국 포츠머스 박물관에서, 일본 도쿄 연구소에서. 전 세계가 이순신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시대, 다른 관점에서 나온 평가들이지만 하나의 진실로 수렴됩니다. 이순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다. 넬슨의 나라 영국이 그를 넬슨보다 높게 평가하고 적국 일본조차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미국 해군이 지금도 그의 전술을 가르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순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리더. 조건이 아니라 의지로 싸우는 전략가.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지휘관. 해외 기록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그의 위대함은 시대를 초월한다고.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원이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순신은 13척으로 133척을 이겼습니다. 세계는 그 사실을 400년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다. 작아도 위대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것이 이순신이 세계에 남긴 메시지이며 우리가 오늘 다시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7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지금도 명량해전을 가르칩니다.
13척으로 133척을 격파한 전술이 현대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국 해군은 이순신을 넬슨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불리한 조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유일한 제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국 일본조차 그의 천재성을 인정합니다. 패배로부터 배우는 용기가 진짜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계 해전사는 이순신을 살라미스, 트라팔가와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문명을 구한 결정적 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현대 해군 전략서에 여전히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대칭 전술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해외 학자들은 그의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완벽한 리더십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세계는 그를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의 영웅이라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미국 해군의 교실에서 명량을 가르치는 장면인가요? 영국이 넬슨보다 이순신을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적국 일본조차 인정한 천재성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잊혀진 역사 속 인물을 조명해 볼지 여러분의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12척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넘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순신은 이미 세계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뿐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그의 리더십을, 그의 불굴의 의지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자부심과 큰 용기를 남기길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